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김종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의 주제는요.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오늘 공식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저도 뭐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자유와 공정, 무너진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유에 대해서 22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13번, 공정에 대해서 9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도 전 총장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지금 현 집권 여당이 내로남불, 무너진 정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서도 권력을 사유하고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하면서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 대해서 무려 31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 이런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 윤석열 대선 출마 이 전문을 제가 뽑아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 이 선언문을 보면 뭐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많이 공존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뭐 뒤에 기자회견 질문도 하고 있는데요.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다. 국민들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이런 뭔가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총장 전 총장뿐만이 아니고 앞에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공정에 대해서 많이 거론했는데요.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께서 정권 출범 초기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기회는 아빠 찬스, 과정은 표창장, 결과는 부정 입학. 사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은 저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아도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부채는 급증하고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또 그동안 28번, 또 정부 여당이나 주장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 22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수많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기,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포퓰리즘에 가까운 소위 말하면 전 국민의 재난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미래 청년들에게 부채를 떠안겼다는 점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폭등하는 집값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맥락은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돼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준비하고 마음속에 다짐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에 뭐 여당을 지원하든 야당을 지원하든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야당을 지원하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건 사회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대학을 갈 수 있고 뭐 이런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데 최근 1년에 뭐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뭐 앞서 말할 부분도 아니지만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뭔가 국민들이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읽어주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정작 LH 공무원들은 사리 사욕을 챙기고 땅 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신도시에 땅을 사모으고 시의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죠. 이 수사에 대한 공정성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차피 출마는 선언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부패 무능 세력 집권 연장을 막아야 이런 큰 틀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일구겠다. 이 부분 뭐 돈 원하지 않아도 이제 국민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많은 준비를 했지만서도 사실은 없지 않아 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부동산 문제라든지 청년, 정년 연장, 뭐 젠더 이슈 이런 사실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방송을 했는데요. 그러면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지티브를 하려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발표는 사실 앞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한정된 15분 이내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생략된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비전을 많이 제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기한 것을 조금 어딘가 이 대안을 마련해서 내지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상기 신도시 문제나 지금 사실은 민주당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도심 지역에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앞서 그 골프장 부지에 뭐 건설한다든지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말이죠.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거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고요. 하지만 뭐 오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출마 선언문 발표 후에 바로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뭐 기자들이 많다 보니 질의응답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 하락과 대선 후보가 왜 돼야 하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최근 지지율 일부 조금 하락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 레이스에 같이 합류해라. 뭐 이른바 버스론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뭐 굳이 빨리 들어가서 어떤 소위 말하면 당 내에서 네거티브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잠룡들이 충분히 네거티브 할 수 있고 사실은 필요치 않는 뭐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최소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인 거죠. 제가 참모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흙탕물에 빨리 뛰어들어서 흙탕물을 묻힐 필요가 있을까?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좀 더 마련이 되면 입당을 해서 같이 뜻을 모으겠다. 오늘 기자회견 질문에 이런 발표문 중에 내용을 보면 10분의 1만 뜻이 같아도 뜻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겠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 뜻이 1만 같아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지금 국민의힘 입당이 가장 화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석한 의원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대략 봤을 때도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았는데 이 많은 의원들과 버스인가 아니면 여기에 응수한 택시론인가 또 최재형 감사원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등등으로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이 답변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윤 전 총장의 입장이라도 당장 내가 버스에 올라탈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도 되지 않겠냐.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내지는 자신감이 결여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캠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캠프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런 왈가불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언론도 진보 보수 이렇게 많이 논하던데 검찰의 중립성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대답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런 그 관직에 이런 있던 분들이 검찰 고위층이나 이런 인선분들이 선출직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꼭 규정지어서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 딱 무자르게 자를 수 없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무조건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이면 안 된다. 아니면 국회의원 출신이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은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지금 정권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정권을 잡으면 국회의원이 장관이 됩니다. 그건 또 당연하게 생각하죠. 또 장관을 했던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 됩니다. 또 다시 지역구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상권 분립을 하죠. 이 상권 분립을 왜 하느냐? 다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균형과 감시, 견제와 감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도 사실 저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엄정해야 된다. 그게 말 그대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했을 때는 로맨스인데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게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상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실망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걸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권이 됐으면 공정했을 텐데 왜 공정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기존 민주당 지지했던 청년들도 많이 돌아서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청장 출마 선언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아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부동산, 청년, 젠더 이런 많은 이슈들 특히나 경제 지금은 반도체 전쟁을 한다고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내외 인사들 지금 이미 전문가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많이 들고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파인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응원 댓글을 많이 봤는데 미약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또 핫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